결과적 가중범위 나오면 일단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무조건 이거죠. 기본 범죄인데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보통 이게 이랬을 땐 문제가 안 되죠. 내가 그냥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불을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지금 중한 결과가 발생했죠. 이게 결과적 가중범인데 만약에 이걸 얘가 과실이 아니고 진짜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 불을 붙여서 사람을 죽였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나빠요? 뭐 제가 뭐 이글리스 할 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사람이 알고 사람을 죽인 거랑 불을 붙여서 죽인 거랑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불만 붙였는데 사람이 죽은 거랑 어떤 게 나빠요? 고의로 사람 죽인 게 더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현주 건정을 방한 고의 살인죄 이런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현주 건정을 방화죄랑 살인죄 이렇게 처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 상상적 경험은 전체적 대주주의죠.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비교해서 제일 무거운 걸로만 골라가지고 법정형을 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이에요. 근데 이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현주 건정을 방하는 3년 이상이고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이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더 나쁜데 얘가 더 높게 처벌받는 이런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 워딩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차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나올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판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방치사나 아니면 특공방치상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읽다가 우리 형법 문제를 읽다가 특공방치상이 뭐니 현방치사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일단 결과적 가중만 한번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밑에 논의가 어쩌니 저쩌니 재수가 어쩌니 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럼 무조건 이 쟁점 쓰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어제 자주 보는 법정형이니까 그리고 우린 법전도 있잖아요. 이거 기억을 하셨다가 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는지도 써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 이유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이거 워딩만 써주면 좋은데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형의 불균형이 왜 발생하는데 라는 걸 써주시면 당연히 가점이죠. 이건 안 쓴 사람보다. 그러니까 아예 암기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현방치사가 나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범죄가 고의고 뒤에 중한 결과가 과실인 것보다 기본 범죄도 고의 그리고 중한 결과도 고의인 경우가 불법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더 낮게 처벌받는 형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결과적 가중범의 과실 말고 고의도 인정하자라는 게 부진정 결과중의 인정 여부에 대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테마는 무조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뻔한 논의죠?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거는 뭐 운동왕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재수 논의가 그리고 이렇게 거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두 개죠. 이건 우리 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셔야 돼요?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이 있을 땐 어떻게 하죠? 우리 판례가 상상적 경험을 처벌하잖아요. 근데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없을 때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이 워딩을 일단 기본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과적 가중범이 대놓고 통으로 나왔다. 그럼 반드시 첫 번째로 챕터가 들어가야 될 게 이거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인정할 거냐? 이걸 먼저 이걸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데 그걸 논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챕터가 재수논이라고.
근데 그 제수 논의가 뭐냐면 이 현조 원점을 방한 치사죄랑 만약에 이런 거기가 만약에 내가 불을 붙였는데 그게 만약에 아버지를 죽인 거였다. 그럼 지금 1타 2피가 된 거잖아요. 지금 현방 치사죄에서 사람이 죽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를 죽인 게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럼 어떤 죄만 성립을 할 건데라는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판례가 기본적으로 까는 게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이 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를 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특별관계 있으므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이 워딩을 먼저 첫 줄에다 써주시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형량을 써줘가지고 아까처럼 인정 여부에서처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만 성립한다. 이런 거 훨씬 가점을 받잖아요. 우리 일순한테 한번 써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현방치사죄가 아까 봤었죠. 몇 년이었죠? 3호 7년. 7년 이상이잖아요. 존속살인죄도 지금 펴보시면은 3호 7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제가 일순한테 말씀드렸지만 사형 무기 규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죄밖에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도 존속살인죄가 높아요. 왜? 자격정지 병과가 가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뀐 규정에 따르더라도 존속살인죄가 더 성립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엔 두 개는 현방치사죄랑 존속살인죄 성립이 가능한데 결국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지만 어떤 죄만 성립해요, 여러분? 우리 상상적 경합 아까 봤잖아요. 전체적 대주니까 결국엔 존속살인죄만 성립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는 특권방치당. 얘는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이니까 3년부터 시작한다는 소리죠. 징역형의 상한이 언제 몇 년이죠? 30년이잖아요. 그죠? 그럼 3년부터 30년이죠. 이거는 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죠. 그럼 누가 더 높아요? 특공방치상이 높잖아요. 특수상해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거는 특별관계에 있으니까 특공방치상죄만 성립한다. 이 정도만 써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엔 두 번째 들어가야 될 논의가 죄수 논의예요. 죄수 논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제가 14페이지를 하고 있었네. 일단 이걸 하고 그럼 다시 구성요건적으로 돌아가죠. 죄송합니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여러분 하여튼 죄수 논의가 두 번째 챕터는 반드시 죄수 논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미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현방치상죄랑 존속살인죄가 하면은 이거는 일단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존속살인죄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특공방치상죄랑 특수상해죄.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경찰을 갖다 때리면 만약에 그것도 위험한 흉기를 들고 때렸어. 그럼 특공방치상이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형법상 특수상해죄도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니 이 둘도 어떻게 처리가 되냐. 얘는 3년 이상, 1년, 이건 1년, 5년, 아니 1년부터 10년이니까 얘가 더 무겁잖아요. 이럴 경우에 얘가 특별관계에 있으니까 얘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결과적 가중은 나올 논의가 이거밖에 없어요. 세 번째,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됐건 결과적 가중범이 됐건 미수를 인정할 것이냐.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미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벌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 했잖아요. 왜? 대법원이 기본 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제가 방금 썼던 그 워딩을 녹이시면 돼. 기본 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됐으므로 기수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째 논의가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은봉함 사건. 이거는 여러분 아직 사례로 나온 적이 없죠. 이거는 객관식으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이겠죠. 2년 전인가 객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사례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은봉함 사건이 나오면 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사례형이 내기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부진정 인정 여부도 물어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갑이 원수를 죽이러 왔다가 여기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그 봤더니 여기 와이프랑 딸인 B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구통으로 얘 강타시켜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여기다 불을 질러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범죄가 성립되죠?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현방치사죄랑 살인죄 상상적 경합이 되잖아요. 그럼 이 논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 인정 여부 이거 써주신 다음에 이건 재수 논의까지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현방치사랑 여기는 여기 살인죄가 성립이 되죠. 아니 불을 붙여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현방치사죄 하나 그 다음에 살인죄 상상적 경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죠. 현방치사죄 몇 년이었죠? 타형 무기 7년 이상이었잖아요. 살인은요
사용무기 5년이었으니까 현방치사죄가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현방치사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디는, 그래서 여기는 현방치사죄야 뭐 살인죄, 상상적 경합상대 이런 말 다 틀린 거야. 무조건 현방치사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결국은 아시겠죠? 왜냐면 성립한다로 결론이 나면 결국 상상적 경합이 됐건 특별관계가 됐든 일단 뭔가 처리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는 현방치사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인데 저라면 이쪽을 낼 것 같아요. 왜냐면 갑이 불을 붙일 땐 CD 두 딸이 자고 있는 걸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이 집에다 불을 붙일 때는 일단 얘네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현주 건조물 방화만 한 거예요. 방화하니까 얘들이 자다가 뜨거우니까 뛰어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막았어요. 이렇게 나가지 못했게 막았어. 그러면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현주 건조물 방한 거예요. 일단 얘네한테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에 대한 고의는 없었잖아요. 왜? 얘네가 자고 있는 거 몰랐다니까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가 뛰쳐나왔을 때 안 거예요. 옆에 딸 두 명이 더 있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을 붙일 때는 일단 얘네들 기준으로 보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만 성립이 되는 거고, 이제 얘가 어떻게 했냐, 뛰어나오려니까 나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랬을 때 판례가 요거를 살인죄로 봐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살인죄, 그러니까 행위를 두 개로 본 거예요. 불을 붙인 거 하나, 그리고 사람이 살려고 나올 때 나오지 못하는 거 하나. 이걸 해서 방화죄, 아니 이게 살인죄.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이거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해요,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객관식 이거 똑같이 나왔었잖아요. 왼쪽 방이랑 오른쪽 방 나눠가지고 여기는 현방치사죄만 성립하고 오른쪽 방은 현주 건조물 방화 및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이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결과적 가중범을 공부할 때는 요 세 챕터만 공부하시면 돼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할 거냐,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인정된다면 죄수는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죄수는 어떻게 되는데, 이걸 두 번째로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세 번째,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미수 규정이 있다면 미수를 인정할 것이냐, 그 세 번째, 그 세 개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세 개를 다 내면 20점, 25점 정도로 낼 거고, 하나, 두 개 정도 내면 한 20점에서 15점 정도로 내겠죠. 아시겠죠? 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까 제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워딩이 뭐라고 했죠?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이 워딩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부진정 결과적으로 인정하자는 논의의 시작점이자 끝이니까. 아시겠죠?